기통은 제 팔차크라가 이제 머리 위에 뜨는 건데, 기통하기 전에 천도할 수 있어요. 천도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천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한 100명, 200명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분 1명, 2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욕심 사납게 100명 해가지고 무지하게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갔는데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림자를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배꼽 한번 만져볼까요? 참외꽃이 떨어진 그 자리가 배꼽 자리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참외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배꼽이 있는데, 우리 몸을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배꼽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엄마의 그 음식을 아기가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꼽을 통해서 나오는데, 배꼽은 임신 5주 차예요. 그럼 이제 제재가 생겨요. 태반하고 아기하고의 사이에 5주 차에 그게 생기는데, 8주 차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그쪽으로 신선한 게 갔다가 찌꺼기가 나가고 엄마한테 나가고 갔다가 나가고 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덤블링을 너무 많이 한 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탯줄을 목에 감아요. 그럼 이제 느슨하게 감는 애들도 있고 아주 땡땡하게 감는 애들도 있는데, 땡땡하게 감으면 어떻게 되지? 죽어. 죽을 줄 알고 감았을까? 모르고 감았을까? 알고 감아요. 엄마하고 이 생에서는 인연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감아요. 그러면 느슨하게 감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3번 감는 애들도 있어요. 1바퀴, 2바퀴, 3바퀴 감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가들 이제 탯줄을 이렇게 이제 꺾여주거든요. 1번 감는 애들도 있긴 하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목이 가늘어진 애들도 있어요. 별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왜 배꼽을 얘기를 하나? 배꼽이 신거리야. 신이 사는 궁궐이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좀 대단하지 않아요? 신이 사는 궁궐인데, 간은 혼을 간직을 하고 폐는 백을 간직을 해서 우리는 혼백으로 살고 있대요. 이 세상을 혼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콩팥은 정을 간직한대. 정액을 간직한대, 콩팥은. 그럼 심장은 신을 간직한대요. 그래서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2의 심장도 있어. 어디일까?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에요. 피가 이렇게 한번 팍 짜면 발끝까지 갔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올려? 신기하지 않아요?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제2의 심장에서 팍 짜주면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에 심장이 있고 여기에 제2의 심장이 있고, 그러고 기운으로 여기 신이 살다가, 그러면 이 신이 요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화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 있으면 화가 들라. 그런데 배꼽에 신이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고요해. 왜냐하면 배꼽까지만 가면 밑에 뭐가 있어요? 단전. 단전이 우주니까 우주가 내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우주에서 딱 줘.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럼 우주에서 딱 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신이 여기에 살게 되면 내 삶은 내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신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명상으로 보세요. 신이 여기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내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구나. 그럼 여기 있다. 그럼 화가 이만큼인데 반만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화가 이만큼인데 고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배꼽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갖다가 신이 여기 거하면 모든 걸 다 원하는 걸 갖다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오해하고 살았다고 하면 오해를 풀고 살면 돼요. 1박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서로서로 얘기하면서도 많이 깨어나거든요. 이 생에서 많이 깨어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갖다 마음껏 살아보셔야 돼요. 스님, 요즘에는 화가 안 올라와요. 아니요, 안 올라오지는 않는데 예. 좀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내려가요. 옛날에는 좀 오래 갔던 것이 지금은 이제 내가 여기에 속고 있네. 내가 또 여기에 걸렸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로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속고 있니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껍데기로 뱅뱅 돌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나와요. 그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판단 분별이 저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내 안에 판단 분별이 이렇게 강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내가 어떻게든 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싶었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린 시절이 나와요. 어린 시절까지 가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앞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악역을 안 맡아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챘어요. 내 때문에 지금 저 악역을 하고 있구나. 네네.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구나. 여기까지 가면 돼요. 네. 시댁 식구들이 힘들다. 그거는 내가 시댁 식구들을 갖다가 이용한 거예요. 신도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내 거를 갖다 이렇게 들춘 거에 대해서 그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해야 돼. 누가 들춰주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아직도 턱을 드는 건 있어요. 예. 진심은 태도에서 나오는데 예. 어떻게든 나는 살았어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냥 나 숨만 쉬고 살아도 되잖아요. 나한테 오시는 그 신도분들이 거의 다 나하고 파동이 맞아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한마디씩을 갖다가 해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더 없는 복보시가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네. 심한 상황인데요. 네. 그 분노 조절 장애 그 뿌리가 어떤 건지.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는 어땠어요? 엄마가 좋았었나? 아버지가 좋았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참 힘들었다라는 그 느낌이 아들한테 계속 내림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딱 그만큼 내 아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생에 아들이 폭군이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서 죽었었어요. 그 아들의 칼날 끝에서. 그 느낌을 갖다가 아들 주변에서 그거를 보면서 되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신하가 나예요. 우리 아들이 막 분노를 일으킬 때 왜 저래?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그 경멸이 전생에서 가져왔어요. 이 생에.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현생에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 재생을 하는 것이 꼭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꼭 감당을 해야 돼요. 저럴 만하니까 했었구나.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만년의 세월 동안 많이 참고 살았던 그것들이 이 생에서 나오는 거였었구나. 그래도 나를 엄마라고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생에 참 귀한 인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지금 엄마가 여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다 분노예요. 여기까지가. 요만큼만 숨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울을 아들이 봤을 때
엄마 그 분노 좀 정리 좀 해보세요. 내가 엄마 보는 앞에서 분노를 일으켜 볼 테니까 나한테서 찾지 말고 엄마 자신한테서 찾아보세요.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 알아듣겠죠? 공부하다 보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날이 와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이해하고 가도 돼요. 그럼 이제 아들을 이렇게 이제 공간에서 봤을 때 자기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칼로 막 찌르고 있는 그 장면으로 가가지고 아들한테 머리에다 얼음을 부어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려봐라. 지금 전생인데 왜 현생에 그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생에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재생을 하나. 그것만으로 이제 됐고 지금은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나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엄마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엄마 속 안에서 분노를 꺼내서 찾아내서 그랬었구나를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살아나요. 네, 선생님. 저는 손자 그 전생치유 1차 줌을 하고 네. 하기 전인데 참 등록하면서 네. 제가 등록을 오전에 하고 오후부터 해가지고 요 심장에 열이 막 팍팍 나면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죽잖아. 손주는 무엇 때문에 전생치유하는 거죠? 애가 굉장히 산만하고, 예, 아주 징징징징 짜고, 예, 그래서 형이 이렇게 조금 덜 좋아가지고, 형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애가 그냥 밥도 잘 안 먹고 키도 안 크고 아주 징징 짜고 이래 해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전생 치유하고 난 그날 애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뭐 어디다 넣어가지고 애가 여기 뭐 골절이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통기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연결선상에서 제가 전생 치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일어난 큰 선생님. 전생치유 1차 했어요? 예, 1차 했어요. 그럼 2차는 남았어요? 예. 다음 주가 2차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또 공부도 되고 힘든 가운데 또 알아차리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는 네. 낯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손주가 자식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똘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똘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분노하고 살았었는데 가슴을 태울 만큼 분노했기 때문에 심장이 펄펄 끓었겠지. 그러면 이 생에서 그런 식으로 업을 갚았다는 거는 참 되게 싸게 갚은 거잖아요. 네. 그러고 가가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온몸이 짜증이 많이 나는 애예요. 나 좀 바라보라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징징거리는 애인데 그 와중에 형님한테 이제 그 사랑을 다 빼앗겼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짜증이 났던 애였었는데 그 짜증이라고 하는 거는 간을 보면 간이 쪼그러들어 있어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갖다가 싱싱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짜증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낯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나 이렇게 자꾸자꾸 알아차리시면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낯이 나야 된다. 자식들도 내 낯을 갖다가 빛나게 해줘 라고 하는 거는 그들한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건데. 내가 나를 갖다 위로하면서 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숨 쉬고 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이걸로 그냥 다 끝나요. 여기에 1, 2, 3, 4, 5 있죠? 네. 1,
일 한번 해보자. 일은 어디? 여기. 한번 이렇게 해봐. 머리. 그 다음에 2번. 심장. 3번. 목. 4번. 배. 5번. 위장. 내가 이렇게 깊은 우물에 살았는데 어느 날 바람결에 절을 하면 좋대. 이런 말이 들렸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절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1번. 그래 알았어. 그럼 절을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절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그래가지고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에이씨.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이 있잖아요. 이 목이 왜 간이라고 했냐면 손목 한번 흔들어 봐봐요. 이 손목, 발목, 목 다 간이 관리해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대.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그 우물 안에 갇혔던 개구리였다는 게 생각이 났대. 그래서 숨을 들이쉬었더니 너무 좋더래. 그러고 나서 이 오는 중화, 균형, 그 오를 거치면 여기 배꼽으로 도달을 한대. 그럼 왜 머리가 1일까?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부제. 그러면 1, 6은 콩팥, 방광에 해당이 되고 2는 심장, 소장에 해당이 되고 심장의 뿌리가 혓바닥이잖아요. 3, 8이 간하고 담이야. 그러고 4, 9가 폐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최고로 넓은 부위를 관리하는 게 어떤 걸까? 대장? 그러면은 간을 만들고 난 찌꺼기로 손발톱을 만든다. 그래서 손발톱을 보면 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콩팥을 만들고 난 찌꺼기로 뭐를 만들까요? 머리카락. 그럼 털은 누가 만들어? 털도 있잖아. 머리카락은 콩팥이 만들고 털 어디에 있지? 여기 있지. 여기도 있고 겨드랑이도 있고 또 어디도 있지. 그거는 폐가 만들어요. 심장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얼굴을 봐요. 그래서 얼굴이 빨갛다. 아, 심장에 열받았구나. 얼굴이 그 허연멀끔하다. 아, 심장에 피가 조금 모자라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비장을 볼 때는 비장은 이제 입술에 해당이 돼요. 입술이 허옇다. 아, 비장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장을 또 다르게 보는 거는 팔다리를 뜻해요. 비장이 힘이 들면 팔다리가 이렇게 힘이 뚝 떨어지잖아요. 폐는 우리 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폐가 진짜 엄청 큰 자리를 차지를 해요. 폐대장이. 그래서 피부가 거칠다. 그거는 아, 폐가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은 폐의 계절이래. 폐하고 맞서고 있는 게 간이야. 그래서 폐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도 훨씬 더 심하게 나오고 하는데 이 폐가 뚱뚱해지면 자연적으로 간이 쪼그러들지. 간이 쪼그러드니까 옆구리가 시린 거야. 아유, 왜 옆구리가 시려? 그러면 이제 어린 애기들이 낮에 불장난을 하면 밤에 뭐를 하죠? 밤에 자면서 그 불을 끌려고 오줌을 싸는 거야. 계속 어떻게. 그러면 애기들을 갖다 너무 많이 웃기면은 밤에 어떻게 하지? 오줌을 싸. 그 웃는 것도 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균형을 맞추려고 오줌을 싸요. 그 불을 끌려고. 그럼 이제 심장 속에 저장한 신이 머리, 입, 목, 폐, 위장을 거쳐가지고 이 배꼽까지만 가면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왜냐면 내 삶이 저절로 창조가 되니까. 살면서 기분이 엄청 나쁜데 왜 이렇게 나쁘지? 라고 하는 거는 그 성장하려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돼요.
나한테 오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좋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맞아요. 하다가 아까대처럼 심장이 너무 힘들어. 그러고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업을 갚으려면 병원 가면 돼요. 돈 많이 쓰면은 그것도 업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돈을 안 쓰고 좀 유익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기부를 하면 돼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병원 한 번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주는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쓰고 그냥 감사합니다로 쌤쌤하지 그렇게 해도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병원에 훨씬 덜 가요. 그런데 감사는 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믿을 수가 없다. 병원에 꼭 돈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병원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다 좋아요. 어떻게 해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후에 반성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래. 그것밖에는 원하는 게 없대.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대. 거짓말을 하면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근사한 내가가 돼요.